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어제 저녁에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내로부터 보고 싶다, 우리 언제 같이 살지? 라는 질문을 던져놨다. 내가 알턱이 있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정하지 않는다. 다만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가치가 내가 볼 때 네 올라갈게요 하는 거보다 그래 올라올래? 삼고초려를 당하는 입장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저변에는 이 조직이 만약이라는 생각인데,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 판단이 맞다면 내가 똥값은 아니거든. 해놓은 것들과 어디 가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하든 어쨌든 어떤 차이라는 점에 대해선, 남다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어우 잠깐만. 어우 와우, 또 안심하다가 달리는 차 창문에 뿌옇게, 와우, 잘 보니 그 서리 낌 그 단추가 안 눌러져 있네. 그냥 오늘은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들 얘기를 하고 싶고, 나도 보고 싶지. 어찌 보고 싶지 않겠어. 근데 한편으로는 물론 좀 길긴 해.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길고, 그 대신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변화? 잘 흔들리지 않을 그 어떤 부동심?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봐. 물론 자평이지. 일종의 자아자찬.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은 자기 나름이니까. 아쉽지. 보고 싶고. 근데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길 중에 있게 되는. 뭐 그렇다고 내가 당장 그만두고 가나, 그거는 아직은 좀 성급한 결정.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받을 어떤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충격이라기보다 그냥 안 되는 건 아니겠지. 근데 굳이 쫓기는 삶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카톡 메시지에 이어 사실은 어제 미증시가 올랐어. 1% 가까이. 그러니까 안 떨어져서 다행이구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선 기분이,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 그거야말로 어쩌면 집착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한, 나는 1월 26일 날 살려고 다 팔았지. S&P 500 빼고, 마이너스 보이고 있는 거 빼고는 싹 팔았지. 한 곳으로 몰기 위한 준비지. 1월 말이 좋을까 2월 말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면 1월 말, 생각보다 덜 빠진다면
2월 말. 그 빠짐이 4670은 아니었고 4650? 글쎄다. 어떤 선을 하한선으로 봐야 될지 그건 내가 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좀 보자고. 그리고 너무 많이 거듭해서 올라간다면 혹시라도 2월 말에 사야지. 그건 당연한 거고. 어쩌면 그만큼 빠질 거라고 보나. 올라간 만큼의 빠질 것. 그럴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의심은, 얘네들이 사실은 말에 하는 게 맞거든. 말에 해서 초에.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 다 본전을 치게 했지, 이건 아니라는 듯이.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세에 있고, 이게 그러니까 반대된 상황에 놓여 있잖아. 현재 원유값은 거의 80에 준해서 지금 치솟았고, 철강석 또한 마찬가지로 빠진 것에 뭐 어쩌면 적정선 혹은 좀 하향 안정을 취해야 됨에도 올라왔거든. 저점 대비 한 60% 올랐을까? 실제는 안 그러겠지. 아무튼 그런 그래프상에 볼 때, 그리고 미국 제10년물이 1.733가? 아무튼 1.770에서 찍고 지금 살짝 내려온 주춤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려는 것은 철강석의 꺾임, 그리고 뭐가 있지? 철강석의 꺾임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오이 도착했네. 미련이란 말은 기대가 컸을 때, 그리고 기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 있는 마음. 기대는 사실은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살아가는 어떤 가장 큰 동기? 기대 없이 어떤 만족이나 기대 없이 어떤 흥이나 흥미로움, 적극성, 태도의 변화가 있을까? 뭔가 기대를 하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걸 갖게 될 어떤 기대, 일말의 기대들,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그게 쉽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일례로 보자고. 나라고 뭐 가족과 함께 같이 살고 싶지 않겠어? 그러니까 5명이 가령 다 같이 사는 게 행복의 잣대냐? 그건 아니지. 깊은 정이라는 것은 같이 있으면서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어쩌면 동떨어져서 어느 인생을 살고 다시 만나고, 아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랬던 것 같아. 밑둥만 남은 기억이 남네. 사과 하나부터 가지, 그리고 줄기, 기둥, 그리고 죽을 때 돌아와 걸터 앉을
의자처럼.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뭘 아낌없이 주냐라는 개념에 그 인생사를 담고 싶진 않아. 엄격히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그 마음, 그때 그 마음, 그 마음.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를 주고 있지. 그 중에 하나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라는 모든에 빠진 사람들이 생겼지. 내 감정의 찌꺼기들 몇 면이 흘러가고 어쩌면 대척점에 있는 그들을 내가 굳이 나름의 오히려 저주나 퍼붓지 않는다면 다행스러운, 어쩌면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몰라. 다시 순환되어 내게 다시 닥칠지언정 사실은 그 억눌린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 보여준 면면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없잖아. 그들이 어떤 정치를 했든 쇼를 부렸든 당사자는 알거든. 부인 못하지. 그거에 대한 미련이나 물론 그런 게 있었다면 그만한 위치의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주변인들이 그렇게 했겠냐 라는 생각에 아쉬움.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나의 바람이나 기도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미련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되는. 하지만 내 아픔만큼 그들도 성숙한다면 성숙을 할지 좌절할지는 다시 시험대에 오르겠지만 내 경험만큼이나 그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래.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은 에너지의 흐름이, 이걸 에너지라고 불렀을 뿐이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흐름은 생각의 흐름, 누군가의 마음들 이런 게 차곡차곡 어딘가에 쌓이거나 흘러간다 이거지. 혹은 찜찜함처럼, 혹은 꿈에서 잠결에, 혹은 불현듯 어떤 식의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고 봐.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은 거냐? 글쎄다. 흘러가지 않는 것, 고여있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 흘러가야지. 당연히 흘러가야 될 테고, 존재 의미가 사실은 나로서 내린다면, 나로서 홀로 내가 우주의 제왕이라고 한들 그 인정이나 인식, 인지란 범위에 그냥 외침에 불과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쩌면 영웅이나 그 우러름이야말로 선망이나 어떤 기도, 바램들의 그 모인, 간절함이 모인 집합체가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를 만들어냈듯이 정말 이제까지의 삶 속에 성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의 발자취라고 본다고 할 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삶에 대한 환경에서의 어떤 탄생 스토리라기보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고 나타난다. 내가 지금 열심히 내 스스로에 대한 내면과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기꺼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은 이제 곧 혹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변수들, 그러니까 변수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각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물건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옛날 동네에서 살듯이 윗집 아랫집 옆집 뭐 했네 하는 거리감은 더 커졌거든. 희한하지. 연결된 고리는 팔로워, 인플루언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모여들어. 근데 영향력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던 관계로 볼 때는 각각의 독립된 채로 본다면 그 독립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지. 부러움이 커진다라는 건 좋은 징조 아니지. 사실은 이만하면 되었다, 충분하다, 뭐 감사하다, 우리 서로를 아끼자, 이런 말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가진 거에 만족을 못하고 뚝방길에 올라왔어. 춥다. 얼얼하고 애이네. 오히려 이 녹음이 손끝에 그 시림을 좀 있게 해주네. 그러니까 이걸 털어놓는다고 없어지겠냐마는, 그렇다고 지켜본 관망자 입장에서 안 할 수 없고, 무심코 출렁거리는 바다에 타는 것보다 언제 탈지에 대한 재미, 굉장히 웃긴 게 뭔지 알아? 30%든 25%든 왔다 갔다 하든 그 파도와 나는 무관하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난 여전히 내렸다 탔다 한단 말이야, 그 배를. 어떤 것이 오른다면 어떤 것은 내릴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섣불리 덤비지 않은 건 정말 잘한 것 같고, 지금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아직은 아니야. 눈에 보여야 되거든. 근데 눈에 안 보여. 올해도 그럴 것 같아, 사실은. 그러니 너라면 지금 올려서 누구 좋으라고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내가 느끼고 우리가 우려하듯이 아직은 아니지. 화장품은 아직 아니야. 그리고 한국이라는 곳이 어차피
미국의 눈치, 중국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라면 썩 좋은 투자처는 아니야. 중국 또한 미국의 길을 못 펴고 갖은 제재를 받는 입장에서 약진하는 몇몇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보자고. 일단 미 10년물이 1.7에서 버티고 있을지. 물론 이것도 많이 올랐지. 1.45 정도에서 1.75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지. 물가가 오른 만큼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야 된다. 그래, 금리조차 올린다. (1.7은) 아니어도 2%까지 올린다고 했으니 2와 2면 4, 물가 상승률이 5, 그럼 이 정도 차이라고 했으니까 1. 그러니까 올해 올리기 시작한다면 그 충격이 바로 나타날 건지, 선반영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좀만 보자고. 어떤 관망의 재미라고 봐야 될까. 가자. 어우, 너무 춥다. 그냥 그랬어인가? 왼쪽 갈비뼈 가운데가 조금 가끔씩 찡찡해. 그치. 너무 휘둘렀다는 거지, 골프를. 사람은 진짜 바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잘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더 그럴 때가 와. 하다 보면 더 날리고 싶다, 팽팽하게 당긴 꼬운 힘을 뺀, 그리고 스윙 촥 돌아가는 직선공을 날리기 위한 회전. 그참 내 몸이 고무줄은 아니야. 정말 손끝이, 코도 콧물이 좀 나면서 좀 얼얼한데, 지금 그 비닐이라는 모자도 안 썼잖아. 반품한다고 너무 꽉 깨서 정말 머리를 지압한다고 봐야 되나? 근데 너무 갑갑해. 그게 너무 딱 맞고, 그래서 했던 건데, 반품하기로. 근데 오늘 정말 춥다. 나무 한 그루 수없이 오고 갔던 이 길 위에 충주시, 달청강 넘어 충주시를 보면 쭉 다 보이거든. 이게 전부라는,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 흐를까. 기쁨과 슬픔과 억울함, 욱함, 원했든 원하지 않든 일어난 어떤 일들의 그 감정 속에서 행복한 사람들도 많을 테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많을 테고, 다독거리거나 위로받거나 열심히 힘을 내거나 많은 사람이 있어. 그치? 뭔가의 일을 하고 돌아와 따뜻한 집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밥 한 끼, 이 안에 충주시를 둘러싼 산을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하겠지. 벗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산 자체를 오르고 올라서 멀리 바라보려고 할 수도 있겠다.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안에서 또다시 일어난 어떤 일들은 다르지 않다.
물론 어디에서 맺든 그 맺은 인연들이 있고 그 환경이 어, 마음에 따라 다르겠지. 내 마음이 어쩌면 충주시에 있지 아니하고 세종시에 있듯이 그런 거지. 충주시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진작에 돌았을 것인데, 참 여행이라는 것도 여행을 좋아한다기보다 이 의미, 그러니까 몸, 건강, 산책, 뚝방길, 사실은 너무 충분해. 하루에 기본 6,000보, 7,000보, 혹은 10,000보, 때론 15,000보. 그러니까 이걸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저녁에 탕금대든 어디든 볼거리가 있다면 기꺼이 가지는 않는 거지. 사실 그걸 산책이라는 기준과 여행, 생각들, 사색 부족하지 않거든. 어제도 와, 장모님 아침 편지로 감정을 쏟아붓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수정하고, 책에 얽힌 책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서 또다시 다른 글 썼어.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다. 오죽하면 저녁에 전화를 안 했을까.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다 쏟아버리면 다시 차기를 기다려야 되듯이. 지금 같이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감정을 더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뭐 더 오래 있겠다라는 의지를 세운 게 아니라, 그런 감정들이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잘 못 느끼는 그 감정을 좀 더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함께 살아갈 때 뭘 하든 지루하지 않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일상을. 지금은 많은 걸 내려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심, 일에 대한, 특히 돈에 대한. 책 출판이나 어떤 박사학위, 혹은 돈 벌 궁리, 돈 버는 것에 대한 뒤쫓지 않겠다. 아휴, 어쩌면 뻘짓의 대명사 아니야? 로또, 헥사곤의 원리. 이야, 이걸 정말 나름의 이유와 구조를 보고 6개의 공 안에 모양의 변화와 패턴의 변화, 어떤 공을 놓더라도 6가지 패턴의 변화에 들어간다. 얼마나 많이 줄은 거야. 45개든 57개든 그 중에 6개를 고르는 것보다 6개의 변화 자체를 고르는 게 훨씬 많은 확률을 줄여줬잖아. 그렇게 가둬서 볼 수 있다. 근데 참, 그러니까 재미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 미련과 기대라는 어떤 감정도 묻어나듯이, 주식의 등락에 얼굴을 찌푸리고 아니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일비일이 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의 일이라면 다 팔았으니까 떨어지는 게 행복해. 이거 무슨 심보야. 그리고 반등을 했어. 가령 반등을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참 희한하지.
보자고. 그 목적을 그러니까 자산의 확보라 그렇게 본다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부동산을 그렇게 한 상황이잖아. 그리고 잠깐 정책의 변화나 어떤 그런 변화에서 대응을, 선택을, 판단을 해서 놓치지 않고 하려고. 놓치는 순간 피해잖아. 피해는 곧 돈이고. 그렇게 물꼬를 그때그때만 틀어주고 피해가기 위한, 아니면 적극 대응하기 위한 걸 길을 터주고 있듯이, 아마도 ETF 주식 또한 늦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 코로나 이후에 대한 세상의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다. 경기가 풀리면 사람들을 왕래를 할 것이고 더 많은 어떤 과거로의 어떤 회기, 못다한 걸 다 풀어버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 1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2년이 지나고 3년을 맞이하는 지금, 참. 근데 알잖아. 가축 질병의 시작이 구제역이든 광우병이든 조류 인플루엔자든 개체를 달리해서 결국은 사람에게도 올 거다 라는 전망, 누구나 하는 전망을 이미 예전에 했듯이, 그리고 없어지지 않아.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가축에서는 온종이 없어. 전파력이 세니 그냥 싹 묻어버리는 거야. 살처분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잖아. 가축이니까 가능하다. 참 모질지. 걸렸으니 막을 수 없다. 약으로도 안 된다. 그럼 몸이 건강한 종으로 튼튼하게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키워야 된다 라는 게 모범 답안이야. 자, 그렇다면 사람이라고, 인류라고 다르겠어. 백신으로 언제까지 맞으면서 우연히, 그리고 거기에 탈락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게 언제까지 가능하겠냐고.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백신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돈벌이를 했든 그게 최선의 결과든지 간에 말이야. 결국은 동물복지나 어떤 이런 그 대안이 복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의 강화에 대해서는 몸의 체력, 건강, 하루의 일상 중의 운동을 어쩌면 또 규제처럼, 아니면 내모는 것처럼 강제할지도 모르겠네. 하루에 1시간은 뛰세요라고 어플에 그걸 증명하지 않는 한 백신을 맞아라, 이런 걸 또 강제할지도 모르겠다. 권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이나 운동이 아니라 백신을 무조건 맞아라 라고만 하고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가 똘똘하지 않아. 그 집단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에서조차 유도하는 방향이 너무 획일적이야. 그리고 통했어. 거기에 머문다 이거야. 그리고 없어. 거기에 사람이 다 쓰여. 뭐가 해결이 되겠냐 이거지. 시작을 그렇게 못했고 갑작스럽게 닥쳤어. 1년은 그래 좋아. 일단 막아야 되니까. 근데 2년, 3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오히려 백신을 몇 차례 맞아라, 백신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오로지 백신만이 해결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지. 백신은 보조적인 수단, 계속 돈이 소비되는
최선은 아니라는 거지. 최고의 방법? 절대 아니고, 치료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녀야 된다, 이것도 기대일 뿐이지. 누군가를 믿는다거나 어떤 하나의 약을 믿는다? 왜 거기에 의존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키워야 될 건 스스로는 건강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 건강을 키울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약의 개발은, 진화, 게놈, 이런 약의 개발은 보조적인 수단이다. 이것도 백신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백신을 안 맞겠다고 유전을 어떻게 하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진화를 위한 다른 조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방향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게놈, 개가 어이지, 지놈이라는 말이 사실 좀 더 낫지 않나 싶긴 한데, 게놈이라고 보자고. 게놈이라는 것은, 근데 참, 그 강화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생명 연장에 대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그 역할, 마치 우리가 30에 죽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100세를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200세를 생각할 수 없느냐 이 말이지. 또는 500세 태어남이 줄 수도 있고, 혹은 500년을 산다고 올 때의 어떤 미션, 역할, 그런 세상에서의 몫이 또 생기겠지. 아니면 만들겠지, 우리끼리. 혹은 나는 없을 수도 있으니 지들끼리. 그러니까 게놈을 바라보는 윤리적인 시각과 강화, 그걸 나쁘다고 봐야 될지,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는 어떤 약들을 쓰듯이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써야 약이냐 이 말이다.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튼튼한 세포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생각은 인위적이냐,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기존 본질을 흔들어 버리는 어떤 진화는 아니다. 근데 아프지 아니하고 활동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기계를, 세이버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 또한 기구에 대한 반영구라고 하더라도 그거의 재질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기능과 커뮤니케이션과 그 뭐라 할까, 그 재질과 우리 생체가 이어서 연결돼서 생체 조직처럼 마치 그렇게 연결이 되고 주고받는다면, 에너지와 어떤 흐름들이 연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좋을 일이 있을까 조심스럽기도 하지. 어디 벽에 아니면 전깃줄 손을 댔는데 흘러버리면, 지금도 물론 흘러. 큰 전류는 조심해야지. 전기가 흘러. 전자가 흘러. 그러면 몸을 구성하는 것이 전기가 흐르는, 유리한, 몸에 독소를 끼치지 않는 그런 재질로. 근데 새 어디 갔노? 새 소리가 안 들려. 추워서 없어진 거야. 그렇다고 여겨야 되겠지? 날아다니기에는 너무 춥지? 몸을 웅크리고 몸의 온도를 보존해야 되지. 나도 이제 멀지 않았다.
오늘은 정말 그냥 주절주절 이것저것 그냥 생각나는 것들, 감정의 찌꺼기들부터 해서 그동안에 고민해왔던, 고민하고 있는, 바라는, 그래 이제 다시 또 새해 계획을 짤 때 정리했던 것처럼 궁극, 바라는 것이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생각과 생각의 연결, 꿈과 꿈과의 연결이다. 거기에 인체, 세포 간에 주고받는 어떤 그런 것처럼 사물과 사람이 소통할 수 없는 걸까? 몸을 버려야만 하는 것일까? 몸은 영양을 위한 생각과 감정을, 상상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그냥 플랫폼적인 역할로만 볼 것이냐, 육체의 진화는 그냥 둘 것이냐 라는 것이 숙제로 남네. 그러게. See you.